시절에 독실한 좀 양가 할머니의 이제 종교적 영향으로 기도하는 소녀와 최후의 만찬, 어린 양들, 성모상 같은 도상의 이미지를 가까이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못난이 인형이나 종이 인형,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 등의 조악하고 키치한 이미지들은 제 미적 취향이 되어서 작업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근현대 산물을 소재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둘러보면서 흥미로운 지점들을 포착해낸 작업이 오늘도 무사히 시리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늘도 무사히 시리즈는 작업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버스나 택시 등 흔히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면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장식품이었는데요. 어릴 적에 큰 집과 외갓집을 오가면서 기도하는 소녀의 도상을 저는 보면서 자라왔고, 대량 생산이나 거듭된 복제로 인해 눈이 잘못 칠해지거나 형태가 불분명해진 모습에서 키치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원작인 기도하는 사무엘에서는 조슈아 레이놀즈 경이 그린 기도하는 사무엘이 원작 그림인데요. 그 그림에서는 성경 속에 이제 남자아이지만 한국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씨가 붙어서 배포되면서 성별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소녀로 알려진 점 또한 저는 되게 키치함을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흥미가 갔었고, 이렇게 서구에서 넘어온 이제 종교적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안위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 점에 주목했고 흥미로운 지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소녀의 이미지가 유행하면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변형되면서 이제 복제된 점에 착안해서 무한대로 생성해서 찍어낼 수 있는 스텐실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녀들을 찍어내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기반이 되었고, 그 전과 그 후의 페인팅들도 좀 암묵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사소한 폭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이미지들이 저의 작업 소재가 되었고, 어릴 적 사진에서 발굴한 이미지들을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인형들 작업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후에는 불완전한 신체를 가진 인형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뭔가 분해되고 해체된 신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인형들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후에 뭐 불과 집, 시선, 빛, 파도, 물과 같은 원소들이 등장하는 자연 풍경과 집이 공존하는 풍경을 작업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되게 많이 표출하는 작업이었고, 사이즈도 되게 크게 그렸었어요. 150호, 200호 정도 되는 큰 그림을 그렸었고, 이제 자아를 표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에 집중했던 작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작업이 이때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대한 불안이나 저 자신에 대한 불안 같은 게 많이 들어 있었고, 이후에 학교 졸업을 하고 이때도 이제 시선 드로잉이라고 해서 이렇게 붉은 계열의 그림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표출하는 심리적인 불안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그냥 저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는 뭐 신체의 일부나 저녁, 식탁, 뭐 불을 내뿜는 손, 뭐 울고 있는 것 같은 얼굴 같은 거를 많이 그렸어요. 그 후에 이제 9월 주공은 졸업 이후에 처음으로 단체전에 참여한 작업입니다. 이제 유년기를 인천 남동구 9월동 9월 주공에서 보냈는데, 그때 지금은 재건축으로 사라진 유년의 기억을 쫓아가면서 수집한 오브제들을 모았습니다. 팽이, 구슬, 못난이 인형, 그리고
모양이 인형 같은 도상들과 헌금할 때 썼던 동전들을 뿌옇게 박제할 수 있는 재료들과 함께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지도 작업은 인상 깊게 기억하는 연도인 1994년도 그리고 1999년도의 지도를 그린 후에 실제 해당 연도의 지적도 위에 제가 그린 드로잉을 중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첩하고 보니 예전의 기억과는 지금의 지적도랑은 뭔가 길의 길이나 그런 모양 같은 것도 다 달랐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왜곡된 기억이나 혹은 어긋난 기억을 심리 드로잉으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흐려진 일상을 다시 상기해보는 작업을 했었고, 이렇게 설치 작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앱 디자이너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야근이 너무 잦아서 몸이 안 좋아졌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었기 때문에 회사를 관두고 다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3년 이후에 옥순의 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2015년에 다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옥순의 방이라는 작업은 영상 작업으로 4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옥순과 춘자라는 할머니가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을 당장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일상을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처음으로 찍어봤던 영상 작업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 참기름이라는 편에서는 그냥 추석에 내다팔 참기름을 담기 위해서 할머니가 소주병을 박박 닫기도 하고, 또 어릴 적 답동 성당에서 외국 신부의 커피 심부름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커피를 꾸준히 드셨었는데 정말 어린 시절부터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그리고 피난 갈 때 이제 광바닥에 묻었던 재봉틀을 그때까지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진 이불을 늘상 바느질하면서 사는 할머니의 끊임없고 성실한 노동을 목격하면서 할머니의 자취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리닝 전시를 했었고요. 부평 아트하우스에서 했었고, 촬영 과정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깨진 유리 파편들이 있는데, 일신동과 부계동을 오가면서 촬영을 하다가 기찻길에 우연하게 버려진 유리와 사기그릇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촬영을 하고 저희 엄마의 손으로 조각을 수집했고, 또 조각들을 다 붙여서 보니 시집 장가 가는 날이나 방아를 찢거나 물질하는 소녀들, 일하는 소녀들 등 그런 설화 같은, 할머니의 만약 어린 시절의 설화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신기해서 조각품으로 전시를 했었고, 또 다른 조각들을 모아보니까 청자 무늬의 이제 조각들이 나왔는데 다 맞춰보니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또 할머니의 기억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잘 붙지 않는 조각들을 붙이면서 이 시점에 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기억하려고 억지로 붙이는 건 아닐까, 이어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런 점이 되게 역설적으로 그 순간에 느껴졌었고, 접시가 너무 무거워서 붙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상하고 묘한 마음이 드는 작업을 영상으로도 촬영했습니다. 2년 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남긴 무명실이랑 재봉틀을 이제 유산처럼 물려받았는데 그때 뭔가 마구 막 그때 막 관리가 안 돼서 꼬여있던 무명실을 제가 지금 다 푸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꺼운 실로 조금 단단하게 다시 풀르고 정리해서 그 명주실이 닿을 때까지 원을 뜨는 것을 목표로 옥순의 방 연작인 옥순의 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봉틀 같은 할머니의 물건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노동도 손녀인 나에게 작업이라는 노동으로 대물림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적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유하는 섬인데요. 제가 2015년 이후부터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시기를 맞았었고, 그때 신체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부가 이제 몸살에 걸린 것처럼 털 하나가 이제 바짝바짝 솟는 느낌으로 피부의 아픔을 겪었었고, 그리고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감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막 신체와 뭐 피부, 감정까지도 둔해지는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좀 멍청해진다고 할 정도로 멍청해지고 발을 내딛고 다닌다는 감각이 없이 붕 떠있는 듯한 기분으로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하루하루의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뭔가 하루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날씨였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미묘한 이제 가을의 냄새나 볕의 냄새 같은 것이 드물어지는 것을 인지하면서 당장이라도 지구 멸망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걱정에 되게 많이 시달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잘 구분이 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생성되는 그런 자연의 불안정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겨울이 지나면 다음 계절이 이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많이 무너진 시기였기 때문에 안 좋은 감정이 많이 몰려들었었고, 일상이랑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이 구분이 많이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같이 그늘이 많은 시간은 저 스스로를 오염시키는 시간이었고, 그럼에도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서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페에 나가서 드로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크게 움직이기 힘들어서 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종이에 집에 있는 그냥 아무 검정색 펜을 가지고 흰 면적을 빼곡히 채우는 드로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얇은 펜을 썼고, 오로지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모든 면을 다 채우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맨 처음에 밖에 나가서 그렸던 그림이고, 모든 부분을 다 채우고 싶어서 얇은 펜으로 나름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종이가 긁히고 패이게 되는데요. 그런 선들로 그냥 나의 상태를 인지하고 온전히 그냥 나를 견뎌내야 하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겨울에는 그 몸의 기분이나 이런 위태로운 감정들을 기반으로 오염된 풍경을 많이 그렸고, 때때로 드로잉 안의 풍경들은 나의 두피나 쏟아지는 체액 등 신체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기로 날씨나 계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후 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이렇게 예민한 선이 나오지는 않지만 겨울이 되면은 이 드로잉을 계속 종종 이어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플랜트 라이프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이제 봄이 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뭔가 마음도 좀 나아지고, 무채색이랑은 좀 반대로 좀 색의 과잉에 치중한 드로잉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회복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뭔가 화려한 색을 사용해서 이전과는 다른 좀 빽빽하게 식물을 채우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롱에서 엄마의 오래된 스카프를 그 중에 이제 발견을 했었는데요. 스카프에 그려진 식물들은 이제 뿌리가 없거나 뿌리가 없는데도 나와 있는 줄기들이 널려 있는 이제 형태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량 생산으로 뭔가 찍어낸 듯한 되게 싸구려의 스카프 모양이었는데 이때도 그냥 뭔가 새들이 그려져 있는데 새들의 형태가 불분명하고 숨어있거나 추락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고 그때 상태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때도 사실 그 이후에 머리가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창의적으로 창작하기보다는 스카프에 그려진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잉된 색들을 통해서 우울을 잠시 덮어보거나 타개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컸던 드로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이때 많이 그렸었고 그 이후에 2017년이 됐을 때 용기 없는 삶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쓰지 않는 세탁실 전체를 속고천으로 두르고 용기 없는 말을 매달아 마음속의 말들을 내뱉는 고백의 공간으로 만든 설치 작업입니다. 그동안 기록해왔던 나의 안위에 영향을 주는 말을 반투명하고 올이 잘 풀리는 연약한 속고천에 손자수로 새겼습니다. 샤라고 불리는 한복천은 이제 한복에 이제 속치마 같은 받침옷으로 주로 쓰이는데 이곳에서는 옷 아래 숨어있는 역할이 아닌 글자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반투명한 재질 위에 새겨진 글씨를 중첩되게 보여주면서 각각 떨어진 상념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세탁실이었던 이곳에서 마음속으로 섞였던 말이나 마음들을 씻어내고 흘려보내길 바라면서 이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안위에 영향을 줬던 말들을 다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읽어보면 지는 건 누구나 싫은 건데 말이다. 이런 말은 이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썼었고 이것도 제가 속으로 많이 생각하던 거 매일 작은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매일 까먹고 만다 라고 새겼었어요. 그래서 뭔가 무기력함도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인 것 같아서 이 작업이 제일 핵심이 됐던 것 같은데 그땐 용기 내기가 많이 힘들어서 용기를 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 입 밖으로 용기를 내 라고 말하였지만 이 외침은 지금도 텍스트 안에 갇혀있는 구절일 뿐이다.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 진정한 용기를 내야 한다 라고 새겼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한 평의 세탁실 버려진 이제 안 쓰는 세탁실인데 이거는 잠시 설치한 저의 작업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개인전이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망원동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숙소 안에서 설치한 작업인데 에어비앤비 안에다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나의 작업이 누가 봤는지 관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전시였어요. 숙박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이제 자유롭게 관람하기는 힘든 곳이었고 개방을 결국에 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한 전시라고 느껴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못한 전시는 과연 전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작업입니다. 이후에 계속 이제 이제 에어비앤비 내부 풍경이고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이 작업들을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공간에서 플랜트 라이프를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옥순의 방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개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림 그리는 전공을 했지만 막상 그림으로 개인전을 한 것은 2020년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동안 쌓아왔던 드로잉을 그냥 지나온 상태의 나열쯤으로만 무디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보관하고 있었던 작업이라서 전시를 할 생각도 사실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계기가 되어서 조그만한 공간에서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름도 이제 희박이라는 이름을 정하고, 뭔가 이 전시를 하면서 지나온 감정과 상태 같은 걸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고, 두 개의 산은 이제 최근에 했던 전시예요. 2020년에 했던 것인데, 이제 50일의 관악산 프로젝트 두 개의 산이라는 전시에 참여하게 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림으로만 그려왔던 식물을 이제 처음으로 키우게 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화려한 이 색채 무늬를 가진 이 식물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나의 생활 방식에 맞는 식물을 이제 원예요 전문가가 저에게 컨설팅을 해줬고, 칼라데아 뷰티스타라는 습지 식물을 봄부터 가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의 큰 고민은 계속 그건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지? 그리고 내년엔 뭐 하지? 올해는 뭐 하지? 올해는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어떤 일들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란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어떤 걸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제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올해는 뭐 하지? 내년엔 뭐 하지? 무엇을 해야겠다. 조금 더 몸을 움직이고 게으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